고양시 덕양구 원신동은 북동쪽으로 공릉천이 공유하고 북쪽 하류에서 갈라져 나온 원당천이 서남쪽으로 흐르는 고양시 39개 동 중 8번째로 넓은 동이다. 오랜 마을의 역사와 함께 대부분의 구역이 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있어 화해 및 시설 채소 단지가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다. 이곳은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과 그의 부인 순비노 씨의 무덤인 공양왕릉이다. 이곳의 원신동과 신원동 주민들이 고향 600주년 연계 내고장 역사문화 탐방을 위해 모였다. 우리 원신동이 농촌마을로서 신원동 일부의 이제 아파트 삼성권에 입주가 이제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화합과 소통을 하기 위한 이제 자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우리 곳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역사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고장 역사문화 탐방은 원신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작년 7월부터 삼송 택지 개발지구 입주한 주민들에게 내고장의 유적지 및 명소를 알리고 기존 원주민들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해 주민들 간의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명하고 삼척에 또 한 분에 있는 것은 공양왕.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위치한 공양왕릉은 1970년 2월 28일에 사적 제191호로 지정되었으며 무덤 양식은 쌍릉 형식이며 무덤 앞에는 비석과 상석이 각각 하나씩 있고 두 무덤 사이에 석등과 석호 그리고 무덤 양쪽에는 문신과 무신상이 세워져 있다. 석호는 고려의 전통적인 양식을 띠고 있지만 조선 초기 태조의 건원릉과 태종의 헌릉 무덤 양식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석은 처음부터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고려 공양 왕고릉이라는 글씨가 있는 묘표석은 조선시대 고종 때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분이 돌아가신 지 22년 만에 그 조선 태종 임금 16년에 태종 임금이 공양 왕릉이라고 왕릉에 능호를 내리고 공양 왕이라는 이름을 내리셨어요. 방한왕조의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좀 왕릉도 좀 초라하죠. 조선 왕릉보다. 그런데다가 뒤에 막 무덤들이 막 있죠. 그래서 더 초라하게 느끼는데 저 분들은 어떤 연고로 저렇게 저기다 썼을까? 아니면은 조선의 사대부가 고려 왕이기 때문에 아주 폄하하고 이러려고 뒤에 썼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데 문화유산의 현장에서 문화유산에 대해 설명해주는 문화해설사의 설명에 공양왕릉에 대해 궁금증이 많아진 원신동, 신원동 주민들은 살아있는 역사의 숨결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자 언덕을 올라 왕릉 앞까지 다가간다. 이런 형태의 비석은 정식 명칭이 있는데 여기 저기 연꽃이 있고 연잎이 있고 그래서 있는데 그 투구처럼 생겼다는 게 속칭이 아니고 투구형 그 비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조선 성종 시대까지 유행했던 비석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런 비석이 있다 그러면 성종 이전에 세워진 비석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 무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알처럼 생긴 이게 이제 사방에 네 개가 있거든요. 요건 채알석이라고 하는데 그 차일 있죠, 차일석이라고도 하고 차일석이 동네마다 다 부르는 게 틀려요. 옛날에는 그 비가 안 와도 천막을 치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그걸 묶는 자리예요, 여기. 저는 이제 도심에서 계속 살다가
전원으로 이제 노후를 즐기려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진짜 이 전원을 대하고 사니까 참 좋고요. 이렇게 가까이에 이렇게 유적지가 있다는 거, 우리 고장에 이런 좋은 유적지가 있다는 거를 알고 살면은 더 이제 우리가 사는데 보람이 있고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지역에 생각보다 유적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유적지를 계속 관리를 잘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으로 살려줬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어진다는 것도 참 좋은 기회고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공양왕의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 주민들은 더 궁금한 게 많지만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음 장소를 향해 발길을 돌린다. 자연과 역사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송광 누리길 걷기는 원신동 화훼단지에서 송광 12까지 걷는 1시간 코스다. 훼손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역사와 이야깃거리가 가득한 송광 누리길 걷기는 주민들의 치유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누리길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가치 있는 자연 자원 및 생태적 배경을 가진 문화, 역사 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성된 도보 중심의 길을 말한다. 송광 누리길은 생태 문화 탐방의 공간으로서의 원신동과 신원동을 축으로 하는 주변의 역사와 문화, 다양한 생태 자원을 보존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친환경 녹색길이다. 바로 밑이 아까 입간판에 본 작은 숲입니다. 그리고 요 일대가 요 골짜기 있죠. 여기가 물구리 마을이에요. 한자로 수곡리. 아까 우리 회장님이 설명한.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쪽 산 중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저 앞에 흰집 보이는 그 줄기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매봉산이에요. 저기가 해발고도 122입니다. 그러니까 원신동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너무 완만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굉장히 그 선조들의 묘가 전부 아늑하고 온기가 도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렇게 고장에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이렇게 좋은 산책로도 갖춘 그런 곳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지요. 그죠? 여기 뭐 공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역사 공부에 아주 그냥 지름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저기 식당에 밥을 먹으러만 다녔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데를 산책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지 않아요? 그보다 나는 손자를 키우고 있어서 정말 이 주위에 어떤 역사를 소개하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이걸 딱 보면서 손자들이나 그 친구들 데리고 역사 공부하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송강의 고장답게 잠시 시도 한 수 읊어보고 고기 아니 무노메라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 돌아오노메라. 여기가 능골 마을인데 월산대군의 무덤이 생겨서 이곳은 능골로 마을이고요.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속한 자연 촌락으로 마을 안에 있는 월산대군의 묘소가 마치 왕릉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능골마을은 조선조 전기부터 월산대군의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으며 이곳에 월산대군의 유적 및 후손들의 묘소 등이 자리에 있다. 건물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작게 보이죠? 조그맣게 보이죠? 그렇지만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크게 짓질 않았어요. 사당이. 아까 2의 4호 봤죠? 거기보다 훨씬 크죠? 거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크게 짓지만 옛날에는 이걸 격식을 아주 잘 지켜서 지은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앞에 건물에 3단으로 돌로 쌓았고 깎은 돌로 쌓았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드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가 문화재로 지정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가만히 돼서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배수구도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조각을 해서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지게 했어요.
이런 것들을 아주 고려해서 아주 정성 들여서 지은 집이고, 역대 왕들이 제무도 내리고 현판도 내리고 그렇게 해서 갖고 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곳을 지날 때는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월산대군은 조선 9대 임금인 성종의 친형으로 이름은 이정, 호는 풍월정이며 문장이 매우 뛰어나 중국에까지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월산대군 사당은 숙종 19년 이전에 건립되었으며 현재의 건물들은 정조 10년에 이미 있던 건물들을 다시 지은 것이다. 이곳에 영조가 직접 석광사란 현판을 하사하였으며 정조, 순조 때에는 조정에서 친하가 나와 왕을 대신하여 제사를 올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곳은 송강마을로 가사문학의 거장, 송광정철선생의 시비가 조각되어 있는 곳이다. 송광마을은 우리나라 문우이자 시성인 송광정철선생이 6년 동안 부모 곁에서 심요살이를 하여 효의 근본을 실천한 곳이다. 정철 선생님의 호가 송강이에요. 우리 송강 정철 선생께서는 조선 중기의 인물로서 1536년에 태어나셔서 1530년에 태어나서 1593년에 파괴하셨는데, 이분은 역동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나셔가지고 많은 우리 가사 문학이라든가 시술을 남기셨어요. 그런 분이 바로 여러분들 뒤쪽에 보이는 이곳이 고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일러서 송강마을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곳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삼릉으로 희묘가 있는 곳이다. 도성 서쪽에 세 개의 능이 있다. 그래서 서삼릉이라고 부르는 그 별칭입니다. 그래서 서삼릉은 1864년도에 우리가 철종 임금님이 승하하심으로 인해서 이곳에 장지를 정하고, 우리가 65년도에 이렇게 A릉이 들어옴으로 해서 서삼릉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각 능마다 하나의 능호가 있고, 또 우리 종묘의 부묘에는 묘호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능역에는 능호가 있는데, 서삼릉은 그래서 시릉과 최초에 들어온 시릉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들어온 우리 효릉이 있어요. 인종대왕이라고 효릉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가 A릉이라 그래서 철종대왕의 A릉이 있어서 서삼릉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호칭이다. 이곳은 서삼릉 중에서도 비공개 능력으로 관리해 놓은 곳을 우리 원신동 주민하고 오늘 답사에 편을 내려다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희묘는 조선 제10대 임금 연산군의 생모이자 제9대 성종의 계비인 패비윤씨의 묘이다. 패비윤씨는 판봉상시사 윤기무의 딸로 성종의 원비 공해황후 한씨가 소생 없이 승하하면서 성종 7년 수구에서 왕비로 책봉되었으며 조선 제10대 임금 연산군을 낳았다. 그러나 질투가 심하고 왕비의 채모에 벗어나는 행동을 많이 한다는 죄명으로 인수대비의 노여움을 사서 성종 10년 6월 2일에 폐위되었고 3년 뒤인 성종 13년에 사약을 받았다. 패비윤씨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뒤로한 채 다음으로 간 곳은 조선 국왕의 후궁묘 16기를 일제강점기에 천장하여 모신 곳이다. 13대 명종, 19대 숙종, 22대 정종, 24대 현종, 25대 철종, 26대 고종의 후궁들을 모신 곳으로 많은 묘비와 묘가 한 군데에 모여 있다. 저 앞에 보이는 비석이 하나 있어요. 선빈 창녕성씨 지묘 이렇게 나오죠. 문효 세자의 어머니고 정조의 사랑하는 후궁이었죠.
그랬다가 문유세자를 상산하고 빈까지 올랐던 성송현이라고 우리가 드라마에도 많이 등장했던 이제 그분의 이제 묘지인데 효창원에 있었어요. 효창원 어딘지 알죠? 효창원은 서울 효창원인데 옛날 조선시대 때는 거기가 고향군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묘지 빗면에도 보면은 그 당시에도 효창이 원당동, 효창동이라 이렇게 원당, 고향시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종조는 많은 거를 냈지만 자기 문효세자비도 어제를 했지만 이것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하늘에도 넋이 이곳에는 조선 국왕후 후공묘 5기와 조선 26대 고종우 왕자 완화군후 묘를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에 천장하여 모신 곳이다. 이곳에는 조선 왕실의 왕자묘 8기, 왕녀묘 14기 등 총 22기가 있으며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에 천장한 묘들이다. 이곳은 효릉으로 효릉은 조선 제12대 인종과 인종의 비인 인성왕후 박씨의 능이다. 효릉은 사적 제200호이며 이 등은 왕릉과 왕비릉을 난간으로 연결한 쌍릉의 제도로 썼으며 왕릉에는 양우석의 운채와 면석의 12지신상이 새겨진 병석을 돌리고 있다. 이곳에는 효릉 외에 희릉, 예릉이 있어 이와 함께 서삼릉의 칭호를 얻게 되었다. 효릉은 세 개의 왕릉인 희릉, 효릉, 예릉과 후궁, 대군, 공주의 무덤들로 이루어진 고향 서삼릉 경내에 있다. 효릉은 효성이 지극했던 인종을 기려 능호도 효릉으로 정해졌다. 내고장 역사문화 탐방을 통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사와 문화를 잘 알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런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고려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을 비롯해서 서삼릉 그리고 월산대군묘 이렇듯이 고려와 조선을 아우르는 풍부한 문화유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압축적으로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중요한 유산만 골라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췄고 오늘 답사를 했습니다. 고향 600년과 연계한 내고장 역사문화 탐방은 주민들 간의 화합과 소통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내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